멤버 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들이죠. 이 변수들은 다른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초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멤버 변수를 우리가 초기화할 때 이 멤버 변수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멤버 변수의 특성을 초기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객체 상수. 그러니까 얘는 초기화된 이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떤 값을 유지하는데 변하지 않는 값, 그런 걸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상수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상수는 아니에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값인데, 시작값이, 초기값이 모든 객체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시작값 고정변수, 시작값 유동변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객체의 멤버 변수는 세 종류다. 초기화 측면에서는 얘는 상수일 수 있고 변수일 수 있는데, 변수인 경우에는 시작값이 모든 객체들이 다 동일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비행기 슈팅 게임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비행기 슈팅 게임. 그래서 이 비행기 슈팅 게임에서 적 비행기를 클래스로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 비행기가 갖고 있어야 된 정보가 5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공격력, 미사일 수, HP, 이동속도, 적 비행기 수,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분석해 봤더니 공격력은 비행기마다 다르지만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는 공격력이 10, 어떤 비행기는 공격력이 5일 수 있는데, 한번 5로 세팅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객체 상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일 수. 비행기마다 다르지만 사용할 때마다 1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는 10개로 시작할 수 있고 6개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런데 쓸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비행기가. 그럼 얘는 상수는 아니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마다 다르니까 시작값 고정 변수가 아니라 유동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P. 모든 비행기가 동일 HP로 시작해서 이 값이 0이 되면 폭파된다는 거예요. 뭐 100으로 세팅해 놓고 얘가 뭐 맞을 때마다 조금씩 깎이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비행기는 시작할 때는 다 100이야. 그러면은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값 고정 변수. 이동속도. 모든 비행기가 갖고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상수죠. 근데 얘는 객체 상수가 아니에요. 객체 상수는 객체마다 다른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동 속수는 모든 객체가 똑같아. 모든 객체가 똑같으면은 걔는 객체 상수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값만 가지고 다 공유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에는 객체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말로 클래스 상수라고 그러고 스태틱으로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은 그 변수가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객체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 상수 또는 클래스 멤버 변수면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그 변수는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동 속도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이동 속도는 이제 하나만 만들어서 모든 애들이 공유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 상수죠. 상수가 되겠고요. 적 비행기 수. 적 비행기 수는 현재 비행기가 몇 개 떠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적 비행기 수는 개별 객체의 데이터는 아니죠. 개별 객체의 데이터는 아니면은 멤버 변수로 정의하는 게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디다 정의해? 전역 변수로 만들 수 있는데 전역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소속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적 비행기 수처럼 특별하게 어떤 개별 객체가 유지하는 건 아닌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클래스 멤버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애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모델링 합니다. 그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하나만 만들고 모든 애들이 공유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 클래스 멤버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 비행기 수는 0으로 초기화돼서 하나씩 만들 때마다 1 증가하고 죽으면 또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시작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객체상수 시작값 고정수 유동병수에 따라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방법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의 종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멤버 변수 살펴봤고,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객체 클래스에 정의하는 메소드는 총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고,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니까 얘의 주 역할은 뭐예요? 객체를 초기화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는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고요. 정의할 때 특이하게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모든 함수는 원래 정의할 때 뭐가 필요해? 반환 타입, 이름, 매개변수 목록, 몸체가 필요한데 얘는 생성자는 정의할 때 그 반환 타입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없고요. 보통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만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만들지 않고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만들고 되겠고, 생성자는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정의해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정의 안 하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생성자들도 있어요.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라는 게 있고, 얘가 되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살펴볼 거고, 이동 생성자는 이 챕터에서 살펴보지 않고 13, 14 가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호출하지가 않아요.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부분 호출합니다. 내가 이 객체 생성할 때 요 생성자를 쓰고 싶으면 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근데 소멸자는 내가 요거 호출하려고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객체 수명이 끝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소멸자는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생성자와 소멸자를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소멸자 앞에는 요 기호가 붙습니다. 요 기호가 붙어서 이제 소멸자와 생성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성자는 여러 개, 소멸자는 하나만 만들게 되겠고요.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또 기본 소멸자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다른 클래스가 상속해야 하는 클래스면 해야 할 일이 없더라도 가상 소멸자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은 소멸자를 만들었는데 앞에 버추얼이 붙어 있죠. 이 버추얼이 붙어 있는 게 가상 소멸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 그래서 이 이클립스에서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소멸자를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줘요. 근데 가상 소멸자는 언제 필요한 거냐 하면은 얘가 상속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상 소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가상 소멸자는 뭐냐? 그거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가상 함수, 가상이라는 그 개념은 만들기 위해서는 요 키워드를 수식해 줘야 됩니다. 버추얼.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개념은
순서가 되면 말씀드리겠어요. 자, 접근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상태만 열람하는 메소드이고, C++에서는 이 접근자 수정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const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뒤에다가 const 키워드로 수식해서 명백하게 구분하게 되겠고, 보통 접근자는 이제 내가 객체 상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반환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접근자들은 다 반환 타입이 있는 메소드예요.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이고, const로 수식할 수가 없고, const로 수식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자 메소드를 만들 때 단순 수정자와 객체 중요 수정자 메소드를 좀 구분해서 프로그램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핵심적인 기능인지 그냥 세터인지 그걸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set name 같은 거, 이름을 그냥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중요한 메소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은행 계좌에서 입금 출금 이런 메소드는 그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중요 수정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잘못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자를 잘 검사해서 그 인자가 사전 조건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에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 반환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 보이드면 대부분 수정자 메소드일 것입니다. 물론 반환 타입이 보이드면서 수정자 메소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메소드로 보면 이제 보통 반환 타입은 보이드고요. 수정 성공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이나 인트 타입을 쓸 수도 있는데, 객체 제한 프로그램 할 때는 주로 저렇게 반환 타입으로 성공 여부를 나타내지 않고 예외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멤버 변수에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이 명백한 초기화, 2번이 초기화 목록, 그리고 3번이 생성자 몸체. 근데 얘는 가급적 안 써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우리가 뭘로 했지?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했었잖아요. 객체 상수, 시작값 고정, 시작값 유동. 그러면 프로그램, 이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게 어느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작값 고정은 결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작값 고정은 모든 객체가 그 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으로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다. 그럼 밸런스는 0이잖아요.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는 그 적 비행기의 경우에는 HP는 100이다. 그럼 100으로 그냥 내가 프로그래머가 초기화해 주면 돼요.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시면 돼요. 명백한 초기화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명백한 초기화예요. 이퀄 0. 멤버 변수를 선언하면서 거기다가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초기화입니다.
나머지는 객체상수와 시작값 유동은 개발자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결정해야 돼? 얘를 쓰는 사람이 생성자에서 나는 이 객체는 이 값으로 초기화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인자가 전달이 돼서 그 인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객체 상수와 시작값 유동은 초기화 목록을 이용해야 되겠고, 이 객체 상수는 이것만 가능합니다. 초기화 목록만, 보통은. 왜냐하면 객체 상수는 우리가 보통 컨스트로 수식을 해요. 컨스트로. 그러면 한번 초기화되면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화 목록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작값 유동은, 그러니까 둘 다 특징은 뭐예요? 생성자에서, 얘 둘은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아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 특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어서 살펴보면은, 학생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학생을 모델링 하는데, 이제 4개의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year, 학년이에요. 학년인데, 얘를 생각해 봤더니, 신입생과 편입생은 1, 편입생은 3으로 초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1, 어떤 학생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값 유동이 되는 거죠. 모두 1로 된다 그러면 시작값 고정이 돼서 명백한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여기서 생성자에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entrance year. entrance year는 입학 연도예요. 그러면 학생이 입학 연도가 한번 결정되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얘는 객체 상수로 모델링 될 수가 있어요. 객체 상수로 모델링 될 수 있는데, 객체 상수라고 하는 건 객체마다 모두 같지는 않죠. 어떤 학생은 2023, 어떤 학생은 2022, 어떤 학생들은 또 그보다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인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객체 상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도 명백한 초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urrent credit. 커런 크레딧은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 수가 돼요. 근데 이 이수한 학점은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생성할 때는 다 0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이수 학점들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얘는 시작값 고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값 고정으로 모델링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얘는 시작값 고정된 멤버 변수구나 라는 걸 이 코드를 통해서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 total mean credit은 이제 그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인데 150학점이고 모든 학생이 똑같아요. 그럼 다른 데다가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넣을 경우에는 얘를 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을 100개 만들면 이 값도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주시면은 얘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값은 150으로 초기화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얘 둘은 얘는 객체상수이고 시작값 유동변수인데 얘네들은 인자로 뭔가 받아야 되겠죠. 인자로 받아서 초기화해줘야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 코드, 요 땡땡하고 요 몸체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생성자 초기화 목록이라 해요. 초기화 목록. 그래서 멤버 변수 표현식, 멤버 변수 표현식 형태대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엔트런스 이어는 요 주어진 인자를 갖고 하는 거고 얘는 얘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 이 값이 뭔가 음수가 오거나 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복잡한 검사식을 쓰면은 코드가 너무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에 아주 복잡한 이런 식들을 포함하기에는 구조상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여기서 부르면 돼요. 그래야 좀 더 간결하고 코드가 보기 좋아집니다. 여기에 너무 복잡한 여러 문장을 나열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표현식만 와야 되는 거지 문장을 하나 둘 셋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고 뭔가 검사를 하고 뭔가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몸체에다가 처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초기화 목록에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화 목록에서 복잡한 코드를 넣기가 불편하니까 복잡한 코드가 필요하면은 그 코드를 프라이빗한 메소드로 만들고 여기다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까요? 이 코드는 얘를 검사하기 위한 코드지 밖에서 호출해서 쓰는 코드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쓰는 메소드면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됩니다. 퍼블릭 메소드라는 거는 밖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밖에서 불러서 쓰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상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타입을 쓸 건지 좀 더 복잡해지면은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배열을 쓸 건지 벡터를 쓸 건지 스택을 쓸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고 타입은 뭐 인트로 할 건지 언사인드 인트로 할 건지 롱으로 할 건지 더블로 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멤버 변수의 특성을 살펴봐서 이 특성이 상수인지 변수인지 변수이면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인지 아닌지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로 한 메소드 그 생성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생성자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값들은 내가 프로그램 해놓을 수 있는 값들이 아니에요. 입학 연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프로그램 해놔요? 고정해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서 프로그램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C++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그 멤버 변수의 특성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언어마다 초기화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겠죠. 그것만 이제 각 언어마다 차이를 여러분들 익혀서 쓰시면 되겠고 항상 객체 지정 프로그램 할 때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이제 상태들이 어떤 상태들을 유지할 것이고 그 상태들을 어떤 타입의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 것인지 이 초기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들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초기화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생성자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자 쪽으로 좀 넘어오면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C++에서는 이 생성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효율성하고도 되게 밀접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 하면은 특수한 생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생성자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본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말해요. 기본 생성자. 그런데 C++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기본 인자를 쓸 수 있죠. 기본 인자. 생성자를 정의할 때에도 기본 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생성자는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생성자이지만 내가 호출할 때는 인자를 하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라기보다는 인자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생성자들을 우리는 기본 생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 만들 때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지
프로그램할 때 편리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얘는 이퀄을 1 했으니까 뭐 대부분이 1학년이니까 이 상관없는데, 얘는 뭔가 특별한 값으로 기본 값을 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본 생성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클래스일 수 있어요. 그래도 보통 상속 관계가 있고 이러면은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프로그램하기가 되게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지 말지는 가급적이면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 멤버 변수의 특성상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생성자 인자가 하나인데 뭘 받냐 하면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와 상태가 똑같은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게 복사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가 있는데, 복사 생성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해 줘요. 근데 그 C++에서 자동 제공해 주는 복사 생성자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줍니다. 멤버 와이즈 카피. 그래서 복사 생성자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샬롯 카피, 멤버 와이즈 카피, 딥 카피. 요거는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가 설명드리는데, 복사 생성자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어떤 그 유지하는 상태가 어떻게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멤버 와이즈 카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딥 카피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C++에서는 얘는 안 써요. 얘는 안 쓰는 건데, 이제 그 다른 언어들은 오히려 이런 개념이 없고 요거하고 요것만 있는 거죠. 근데 C++는 샬롯 카피라는 개념은 없고, 멤버 와이즈 카피 아니면 딥 카피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동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만 쓰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C++11 이후에 새롭게 만든 게 이동 생성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동 생성자. 그리고 이제 이 복사 생성자와 같이 이제 노는 것이 복사 대입, 이동 대입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동 대입. 그러니까 A 이퀄 B. 이렇게 하는 게 복사 생성하는 거예요. A1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A2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얘 A2의 상태는 A1과 똑같이 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해서 만드는 게 편리할 때가 있거든요. 학생을 100명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명만 만들어 놓고 다 컴퓨터공학부야. 다 1학년이야. 그러면 계속 그 1학년 세팅하는 것보단 하나 만드는 거 복제하고 뭐 이름만 바꿔준다든지 학번만 바꿔준다든지 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진행되다가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면은 A1은 또 A2와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때가 이루어지는 게 대입 연산자인데 복사 대입, 복사 생성이에요. 근데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자는 어떤 경우에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걔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자들은 타입 변환할 때 컴파일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들은 이제 변환 생성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자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들을 변환 생성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를 받지 않고 여러 개를 받아도 다 변환 생성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입 변환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특성들 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익혀야 되는데 우선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기본 생성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기본 생성자인데 기본 생성자에서 특별히 이 경우에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은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 멤버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초기화했어요? 명백한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 생성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성자 할 일이 없는데 기본 생성자를 내가 쓰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생성자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얘를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생성자가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성자를 정수 하나 받는 것도 쓰고 싶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것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만 정의하면 얘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얘가 필요 없으면 얘도 정의 안 하면 그냥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데 얘를 만드는 순간 얘를 안 만들어주면은 기본 생성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 생성자를 내가 정의하고 싶으면은 그냥 기본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빈 메소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빈 메소드로 이제는 만들지 않고 얘를 이 소멸자도 마찬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equal 디폴트로 선언만 해줍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제공되는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내 거에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빈 메소드로 얘나 요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를 하게 됩니다. 디폴트, equal 디폴트. 그러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본 생성자, 시스템에 제공되는 기본 소멸자를 내 거에 넣어달라. 저걸 안 넣어도 똑같아요.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보통은 저렇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다가 이런 생성자를 추가하고 싶은데 얘를 안 했다. 그러면 얘는 기본 생성자가 없는 애예요. 기본 생성자는 언제 제공되냐면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줘요. 근데 생성자는 있는데 기본 생성자는 없어.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equal 디폴트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은행 예제는 만약에 이게 은행 예제가 아니면
int amount를 받으면은 저 amount를 검사해 가지고 초기화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힘드네. 근데 하여튼 인자를 검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mount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엉뚱한 값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은 올바르게 프로그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안 되고 이제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계좌를 개설할 때 얼마를 내가 돈을 좀 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요거 좀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가 불러줘야 되냐면 디포짓 메소드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계좌도 만들고 입금 디포짓 부른 거를 하나에 그냥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몸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성자는 실제 객체를 초기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객체를 만들고 디포짓 하나 하는 거를 하나로 묶은 것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해야 또 코드 주목도 없고 당연히 처음에 입금되는 것도 이 함수에서 원래는 좀 복잡하게 뭐 다른 것도 하겠죠. 그러면 저렇게 하게끔 프로그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되겠고 이제 하여튼 기본 생성자는 이제 만들 때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빈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equal default. 그리고 equal default는 기본 생성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멸자도 쓸 수 있고 또 시스템에 자동 제공되는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등들도 equal default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explicit라고 하고 수식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explicit. explicit를 수식하게 되면 이제 그 컴파일러가 함부로 못 쓰게 돼요.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됩니다. explicit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어디 나오냐. 이 explicit 수식어를 설명드리면 자, 이 함수 보세요. 이 함수는 뱅크 카운트를 하나 받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뭘 전달했어요? 정수를 하나 전달했죠. 정수랑 뱅크 카운트랑 타입이 다르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정수를 뱅크 카운트로 변환할 수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어디로 가? 뱅크 카운트 클래스로 가서 살펴보겠죠. 근데 뱅크 카운트 클래스에 가서 살펴봤더니 인트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를 뱅크 카운트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뱅크 카운트 타입이 아닌 애들을 뱅크 카운트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인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뱅크 카운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뱅크 카운트가 int, amount 하나의 정수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explicit를 수식하지 않았어요. 수식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그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컴파일러가 자동 타입 변환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너무 오버한다는 개념이죠.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편리할 때도 있지만 잘못 변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래요? explicit 키워드를 수식해주면 컴파일러가 함부로 못 써요. 내가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static cast를 해주면 그때 이제 100을 A로 변환해야 되죠. 100을 A로 변환하려면은 뭘 이용하냐면 얘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를. 여기는 10, 20 두 개를 A로 변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수 두 개를 받는 생성자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A 객체를 만들어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들은 컴파일러가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다른 데이터에서 얘를 생성할 때 타입 변환할 때 사용되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타입 변환할 때. 근데 그 타입 변환할 때 이렇게 써도 에러가 없이 쓰게끔 하고 싶으면은 explicit을 빼는 거고, explicit 붙으면은 요 세 개 문장은 다 에러가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에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그러니까 explicit을 실제 생성자에 다 붙여주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짜리뿐만 아니라 기본 생성자부터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빼고 일반적인 생성자들은 explicit 수식어를 붙이고 필요할 때 내가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하고 싶으면은 직접 강제 타입 변환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저 강제 타입 변환을 활용하면은 그때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함수가 생성자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licit 수식어의 용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수식해서 컴파일러가 타입 변환할 때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만 부를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화 목록은 아까처럼 여기처럼 생성자의 매개 변수 목록 다음에 땡땡하고 이제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열하는 순서는 이 순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순서대로 시행돼요. 여기에 순서대로. 내가 만약 이어를 얘보다 먼저 썼어. 그렇다고 이어가 먼저 초기화가 안 돼요.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된 순서가 아니라 선언된 순서대로 여기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도 잘 생각해서 나열해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뭔가 해야 되면은 먼저 해야 돼.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화 목록에 사용되는 순서는 작성된 순서가 아니라 요 순서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작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모든 애들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초기화 목록에서 초기화할 애들은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뭐 표현식이 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멤버 변수가 와요. 멤버 변수. 여기에는 표현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쓰더라도 여기에 쓰이는 건 무조건 뭐가 우선이 돼요? 멤버 변수예요. 여기에 쓰이는 거는 뭐가 더 우선이 되냐면 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어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어는 무슨 이어예요? 여기에는 뭐만 올 수 있어? 초기화 목록에서 앞부분에 오는 건
멤버 변수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어는 뭐에 해당돼?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멤버 변수 될 수 있고 그 매개 변수 될 수 있는데 뭐가 더 우선시 될까? 가까운 애가 더 우선이 되니까 뭐가 우선이 돼요? 매개 변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굳이 this나 이런 거 써서 구분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제 멤버 변수 여기에 쓰면은 그 매개 변수가 오는 거니까 똑같은 이름을 써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목록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초기화 목록에서 나중 가면 이제 부모 생성자도 호출하는데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복된 코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생성자에서 초기화 목록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추가적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생성자 초기화 목록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또 다른 생성자를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출하면은 초기화 목록에는 뭐만 와야 돼요? 다른 생성자 호출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 오고 또 다시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성자 호출이 오면 얘만 와야 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